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과일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고 심지어 신장의 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바로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셨을 그 과일이 문제의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항노화 의학 박사 이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최소 15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 저건 위험합니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음식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이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해 주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단 2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수 어르신께서는 평생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고 술도 전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던 달콤한 그 과일이 혈관 속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병원에 가시기 전날 아침에도 어르신은 평소처럼 그 과일을 갈아서 만든 스무디를 한 컵 가득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과일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편의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심지어 집 앞 과일 가게에서도 언제든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 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과일을 섭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그 모든 해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60세 이전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중장년분들이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바로 그 달콤한 과일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활력을 되살려줄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직 많은 분들이 그 진가를 모르고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이 주는 천연의 약품과 같은 놀라운 과일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일을 드신 후에 함께 마시면 혈당 상승을 현저히 억제해주는 놀라운 허브차 3가지도 공개할 예정이니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에 거주하시는 69세 최영희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술은 물론이고 기름진 음식도 전혀 드시지 않으셨는데 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밤 건강을 위해 드시던 파인애플 한 통이 문제였어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고농도 과당이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서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파인애플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항염 식단으로 바꾸신 후에는 관절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고 천연 성분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무조건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경고드리고 싶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바나나, 그리고 봄철에 많이 드시는 딸기처럼 과당 농도가 극도로 높은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일에도 엄연히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밥이나 면류를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과일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정식 식사 대신 과일로만 배를 채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작은 조각이라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과당이 응축되어 있어요. 특히 달콤하게 잘 익은 파인애플일수록 당분 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한두 조각 드시다 보면 어느새 파인애플 반 통을 다 드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에 대량의 파인애플을 섭취하면 혈당이 로켓처럼 급상승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파인애플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염증 지수가 상승해서 기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달콤하고 먹기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바나나 역시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완전히 익어서 노란색이 진하고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일수록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요. 잘 익은 바나나 2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사과 3개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혈당 관리가 중요하시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실 때 정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봄철 대표 과일인 딸기입니다. 딸기는 크기가 작아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딸기 역시 의외로 당분이 높은 편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요즘 시중에 나오는 딸기들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자연 상태의 딸기보다 훨씬 달아요. 딸기 한 팩을 다 드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봄철에 비타민 보충 목적으로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꼭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하시거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파인애플, 바나나, 딸기와 같이 고당도 과일들은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영양원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주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무디와 각종 과일 음료입니다. 100% 천연 과일로만 만들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100% 천연 원액 또는 설탕 무첨가라고 표기된 음료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런 마케팅 문구에 너무 쉽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과일 스무디나 주스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의 핵심 영양소인 식이섬유는 거의 모두 파괴하고 달콤한 과당만 추출해서 물에 녹인 액체 설탕과 다름없거든요. 과일을 믹서기로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게 되면 우선 씹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그 결과 과일 속 당분만 액체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 결과 혈당이 순식간에 하늘 높이 치솟는 혈당 급상승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일 스무디를 마시는 것은 설탕물을 들이켜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82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치아가 불편해서 과일을 씹기 어렵다며 매일 과일 스무디를 드셨어요. 그런데 당뇨 경계선 진단을 받으신 후 스무디가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셨죠?
지금은 사과를 아주 잘게 다져서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셨는데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사과에도 당연히 단맛을 내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이 식이섬유 덕분에 과당이 서서히 흡수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요. 반면 사과 스무디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과일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한 잔 안에 사과 여러 개에 해당하는 모든 과당이 농축되어 있겠죠? 하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걸 마시면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고 금세 소화되어 버려서 곧바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스무디 한 잔으로 간단히 때우자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금방 허기를 느껴서 추가로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나 당뇨병 위험만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과일 음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 위험이 현저히 높고 제2형 당뇨병 발병률도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중장년층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즙을 직접 짜서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정말 존경스럽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꼭꼭 씹어서 고체 상태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액체로 섭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물 외에는 마실 게 없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있다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훌륭한 특별한 차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건강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는 숨은 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대량 함유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달콤한 탄산음료, 과일 음료, 그리고 각종 과자나 빵류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액체 상태로 가공된 극도로 단 감미료인데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신체 전반이 극도로 지치게 됩니다. 이런 고과당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살이 쉽게 찌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장년 여러분들, 앞으로는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뒷면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액상과당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 이 제품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즉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 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 설탕을 섭취하면 그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즉시 에너지로 활용하지만 과당은 처리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과당은 간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 엄청난 양을 처리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려요. 처리하지 못한 과당들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차곡차곡 축적되는데 이것이 바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여기에 과당까지 대량으로 유입되면 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라는 뇌의 신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과일은 살이 찌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밤늦게 과일을 많이 드셨다가 오히려 더 강한 공복감을 느껴서 야식까지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도 커지겠죠. 세 번째, 과당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관리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과당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상태가 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도 세포들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과당은 극심한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요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과당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날카로운 결정체가 되어 관절에 침착됩니다. 그 결과 극도로 고통스러운 통풍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풍은 술이나 육류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달콤한 음료나 과일즙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통풍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 것부터 먼저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 과당은 우리 혈관을 치명적인 기름 덩어리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정리하자면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지방간, 식욕 조절 장애, 당뇨병, 통풍,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숨겨진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이제 무서워서 과일은 아예 못 먹겠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게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과일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절히 드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을 공급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과일 스무디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듬뿍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통해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명쾌한 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선별한 건강 수호천사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과일들은 혈당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직 많은 분들이 그 놀라운 효능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자연이 선사한 천연 보약과 같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과일은 바로 작지만 강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달콤한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특히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해요. 또한 우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 쌓인 유해한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전반적인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죠.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심장을 보호해줄 과일은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정말 특별하죠?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매우 안전한 과일이에요. 또한 아보카도 속에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성분이 가득한데 이것이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들의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도 깨끗해지며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줄 과일은 아삭아삭 달콤한 사과입니다. 사과는 약간 단맛이 있어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매우 착한 과일이에요.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이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사과 드실 때 정말 중요한 팁 하나? 껍질을 꼭 함께 드세요. 사과 껍질에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숨겨진 주인공,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기적의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대부분의 과일들과 달리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성분들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특히 석류에는 엘라그산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며 심지어 피부 노화까지 늦춰주는 경이로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석류가 호르몬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석류 속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각종 불편함들을 자연스럽게 완화해주고 뼈 건강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석류에는 우리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성분,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성분, 그리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이 농축되어 있어요. 다만 석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고 먹기도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석류 반 개 정도 또는 석류즙으로 드시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건강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자몽이나 키위, 체리, 레몬처럼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극도로 달콤한 망고, 포도, 감,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건조과일들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과일들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소량만, 가끔만 드세요 라고 당부드렸던 바로 그 과일들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정말로 섭취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과일들입니다. 아무리 오늘 제가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소개해드렸다 하더라도 한 번에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 역시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종류의 과일만 집중적으로 드시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과일들을 조금씩 그리고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또 어떤 과일이 우리 몸에 유익한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선별해서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극대화하려면 생활 패턴 전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건강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습관은 식사 후 25분간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후에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식사 후 즉시 앉거나 눕는 것이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딱 25분간만 아주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집 안에서 가벼운 정리정돈을 해보세요. 식후에 조금만 몸을 움직여주면 우리 근육들이 방금 섭취한 음식의 당분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죠.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식후 가벼운 운동이 혈당 조절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식후에 설거지를 하시거나 가벼운 청소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관절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두 번째 건강 습관은 과일을 식사의 중심이 아닌 보조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지만 과일만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현미밥, 된장국, 다양한 채소 반찬, 그리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균형 있게 구성된 완전한 식단에 약간의 디저트처럼 추가하는 특별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먹는 이 과일도 밥 한 공기, 식빵 한 조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수화물이다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 과일 섭취는 최대 2차례, 그것도 적당한 분량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은 과일을 드신 후에 특별한 허브차 한 잔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과일을 드신 후 항상 달콤한 탄산음료로 입가심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때문에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따뜻한 루이보스차나 페퍼민트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셨지만 익숙해지자 달콤한 음료보다 속이 훨씬 편안하고 혈당 관리도 월등히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드신 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정말 탁월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비스커스차나 계피차, 그리고 루이보스차나 페퍼민트차 같은 허브차들은 우리가 과일을 통해 섭취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동시에 체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안도 상쾌해지고 소화도 편안해지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여러분들, 예전 관념에만 의존해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며 안심하고 무제한 드시다가는 어느 순간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고 복부 비만이 심해지며 무릎이나 허리 관절까지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대의 식품 환경에 맞게 과일 섭취 패턴을 보다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처음에는 설마 과일이 몸에 해로울 리가 있나? 하며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결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생각해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과학적으로 과일을 즐기시라는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고 관절 건강도 든든하게 지키시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엄청난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